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이번 주는 그 관리 순환에 우리가 7장 G를 하게 될 겁니다. G. 자, G에 들어가는 G는 G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G자가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. 그래서 리더십은 뭔가, 또 지휘자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가, 이게 동기부여예요. 이게 동기부여, 또 팀과 팀워크, 인간 소통과 의사소통과 인간의 이해,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256페이지에 그 표지에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 소위 이 챕터는 다 읽어봤죠?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꼭 중지를 눌러서 읽어본 다음에 다시 꼭 들어오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표지에 있는 글들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. 자, 자포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판매 회사인데, 이 자포스가 좀 특이한 그 지휘 계통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. 자포스는 그 관리자가 없어요. 사장도 없고 뭐 이사도 없고 부장도 없고, 그냥 조직 내에 누가 있냐면은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서클 집단들을 만들어서 그 서클에서 어떤 의견을 올려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계획도 하고 어떤 뭐 입안도 하고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이 회사의 대표는 그 토니 세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, 중국계 미국인인데, 그 99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뭐 거의 10년 만에 무려 한국 돈으로 매출액을 뭐 1조 원 이상 올리는 엄청 거대한 성과를 났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이건 뭐 조직 구조가 없는 거예요. 조직 구조가. 이런 조직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까? 참 궁금하겠죠. 지금도 많은 경영학자들이 이 회사를 들여다보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홀라크라시가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연구를 하고 또 보고서를 내고 하는 것이 학문하는 거예요. 학문이라는 것이 뭐 옛날 거를 외우고 요약하고 이런 게 학문이 아닙니다. 자포스를 보면은 어쨌거나 10년 만에 이렇게 회사를 키워가지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매업체가 엄청 큰 세계적인, 미국에 있는 것으로서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아마존, 여러분 들어봤죠? 아마존에다가 무려 12억 달러를 받고 팔았어요. 그러면서 경영은 그냥 토니 세이가 계속하는 조건으로 대단한 성과를 올렸죠. 또 이거는 여기서 소개한 것은 그 조직 시스템, 지휘자가 없이 어떻게 회사가 잘 돌아갈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사실 소개한 거고요. 또 이런 자포스처럼 인터넷 그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여럿 있어요. 그 독일의 동대문 시장의 의류 상인인데, 이게 인터넷 쇼핑몰을 아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공간에서 인터넷 그 쇼핑몰 그 구조를 잘 개발하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찾고 판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뭐 소비자들이 참 욕구에 맞게, 니드에 맞게 개발했던 젊은 여자인데, 이것을 중국계 기업한테 무려 4천억 원인가 그 이상 주고 팔았습니다. 엄청난 거죠. 이거보다 더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 알죠. 배달의 민족. 배달의 민족은 사실은 뭐 배달통이잖아요. 배달통은 10년, 20년 전 아니면 30년 전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서부터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
동네 소규모로 하던 배달 사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연락하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 단위로 연결시켜서 엄청난 그 시장을 확보했죠. 무려 국내 배달 시장의 56%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배달의 민족도 독일계 DH사에게 매각을 했는데 자그마치 4조 8천억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. 독일의 DH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충격적일 건데 요기요라든가 또는 배달통이라든가 이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지배회사예요. 그런데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? 우리나라 배달 시장은 전부 독일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. 100% 장악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? 올 들어 처음 시도한 것이 뭐예요? 배민의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포기했다는 기사들을 여러분들 아마 한 달 전쯤에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그죠?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휘자가 누구냐,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기업의 성패를 갈린다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. 지휘가 뭐냐? 지휘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다이렉팅 또는 디렉팅 이런 말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지휘가 그 사장님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구 감독 또 야구 감독, 감독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. 2002년도에 축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해요. 독일도 꺾고. 그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축구 감독이 똑같은 애들을 놓고 몇 달 훈련시킨 결과 세계에서 아시아 대표되기도 힘든 환경에서 세계 4위까지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2002년도에 그 이후에 히딩크 바람이 아주 열풍이었습니다. 히딩크 경영학 그래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별도의 수업 과정을 갖기도 했고, 히딩크는 축구 감독이지만은 이런 기업체에 많이 초청돼서 강연도 많이 했었습니다. 히딩크의 발표 뭐냐 하는 얘기. 그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.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카를로스 타바레스라고 하는 원래는 카레이서예요. 카레이서인데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푸조 시트로엥 그 자동차예요.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사람을 CEO로 스카우트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으로 앉자마자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. 이 사람의 그 능력을 잘 지켜본 사람들도 중요하고요. 그 아무나 사장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똑같은 자원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. 그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든가 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, 또 국내 기업에서 뭐 삼성의 그 이병철이나 이건희, 또 현대그룹의 정주영, 뭐 이런 것들도 지휘자로서의 특징이 뭔가 이게 연구의 대상입니다. 또 MS,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, 이런 경우도 그 사람들의 지휘의 특성이 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. 지휘의 의의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영 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, 자,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세우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라는 건 어떤 구조로 회사를 그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. 우리가 전장에 배운 거예요. 그 다음에 지휘를 한다는 것은 결국
조직 내에 있는 자원들, 즉 사람이나 자본, 정부, 전략 등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지휘해서 소위 디렉팅해서 좋은 산출물을 뽑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의 적절한 행동을 끌어내 가지고 좋은 경영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은 지휘죠. 지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조직 구성원들에서 보여줄 리더십이 있고요. 리더십. 사실 리더십도 우리가 관찰해 봐야 할,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일을, 회사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까? 할 수 있을까?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.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팀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, 또 한 가지는 지휘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얼마큼 잘하는가, 또는 이 구성원들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지휘의 성패를 다투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좀 쉬었다가 리더십을 하겠습니다.